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김종인이 들어오면서 김태섭이니 권경연이 이런 사람들, 김근식이니 같이 온다 얘기 들리고, 또 요번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시민사회 쪽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이름 명단을 발표되는 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역시 우리 자유민초는 호구다. 총알밥이다. 상병신이다. 이런 좀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정을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 특이한 정당입니다. 대선 후보 안 냈고요. 스스로 돈 만들어서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윤석열 후보 지지 광고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데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이 하시죠. 저희 아들 결혼할 때 줄에 서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드렸죠. 줄에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서주시기로 해서 서주셨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경찰에 사실상의 위증을 밝혀내가지고 아들 결혼 전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줄 알고 줄에 맡았는데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좌중이 다 웃었습니다. 아무튼 자유민주당에서 피눈물을 닦으며 이준석을 용서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도장 갖고 나르샤 같이 지금 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면서 동네 한 바퀴 찍었죠. 그리고 말끝만 뻥끗하면 윤은 정치를 몰라. 심지어는 윤은 정리될 거야 이런 말도 했었어요. 지난 8월 달에 윤석열은 곧 정리됩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정치 모른다 그러고 남한테. 근데 본인은 3번 연속 총선에 낙선한 사람입니다. 8월에 이제 당대표 되고서 얼마 안 있었을 때 당대표는 대여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여 투쟁은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다. 자기는 청와대 가서 쎄쎄쎄 하고 문재인 상황에 손을 붙잡고 90도 인사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김종인 역시 자유공화 진영에서는 한 번도 성과를 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선거판에서는 다 아쉽고 또 이 조중동이 이런 인물들을 이제 인물로서 만든 주범은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엄청 띄웠죠. 이준석도 엄청 띄우고 김종인도 엄청 띄우고 마치 김종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현자인 것처럼 이준석이 우리나라 2030의 최고의 지도자인 것처럼 띄운 주범이 어디냐? 조중동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착시 현상이 있고 조중동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미루면 그거를 대놓고서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조중동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방기하고 있고 같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인물이 된 거죠. 오케이,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김종인이 끌고 들어온 금태섭, 권경의 김근식. 금태섭 최근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했습니다. 전 금태섭 이거는 사과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조인하는 거 반대 안 하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두고두고 욕먹을 거고 아마 당 앞에 시위대가 조직될 가능성도 있어요. 금태섭이 뭐라 그랬냐. 국힘 현재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을 국힘이 찬성하고 오히려 치고 나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는지 안 하는지 나 그거 도덕적으로는 판단하기 싫은데 그거 동성 커플이 민법상 부부되는 건 난 반대. 내 며느리가 남자라든지 내 사위가 여자라든지 나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그거는
민법상의 부부라는 지위는 정상적인 남녀 커플에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하는 독점적인 축복이야 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상 부부라든지 기타 등등 다 뜯어고치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법 하나가 아니라 모든 법률 체계에 적용되는 포괄적 법입니다. 저게 거의 헌법적 성격을 가져요. 저 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평등법, 저걸 이제 정식 명칭은 평등법이거든요. 차별을 금지하라는 얘기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면 인간은 평가하고 차별하는 동물인데. 제가 왜 버버리 코트를 그냥 일반 남대문 시장에서 사는 코트보다 비싸게 주고 삽니까? 그거는 뭔가 브랜드와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평가하는 동물이고. 따라서 저 법 이름은 잘못된 거예요. 금태섭 변호사. 지금 이미 차별금지법이라고 상대방도 안 불러요. 상대방이 이미 평등법이라고 있습니다. 금변, 당신 공부 좀 하고 살아. 어디서 엉뚱한 거 배워갖고 와갖고 공부도 안 하고. 저걸, 이 법 이름을 너희들 그까이 말하면 평등법이라고 달아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접니다. 뉴데일리 주필할 때. 그래서 요새는 쟤들이 평등법이라고 불러요. 영국의 평등법 같은 거 보면요. 이러이러하게 법을 정한다. 다음에 이 법을 정하면 민법상의 뭐는 어떻게 고치고 뭐는 어떻게 고치고 뭐는 어떻게 고치고 그래서 이게 1000페이지에 이릅니다. 법이. 다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동성애 비판.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성구분을 해서 조치하는 거. 그거는 제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면책이 되는 부분, 그런 분야들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저 법이 딸랑 몇십 페이지, 뭐 10페이지, 5페이지 그렇게 만들어질 법이 아니에요. 저 금태섭이 저거 당신 한번 보자고. 당신 보자니까. 자, 김종인이가 저런 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권경에 여기 페이스북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동원 욕하는 국힘 왜? 줄리 공격은 왜 안 된다고 한 거냐? 선대위장과 영부인의 차이라는 거냐? 지금 조동현 때문에 국힘 내홍이 가려진다고 신나하겠지만 영입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 사생활과 공적 영역의 윤리는 명확히 구획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다. 그 원칙 때문에 밀어붙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리 후져서 어찌 이길래 이수정 위원장의 대응을 좀 공부하시라. 여기 왜 이수정은 왜 끌어들이나? 공경혜 씨, 당신 이수정은 여기 왜 끌어들여? 그냥 당신 얘기해. 이수정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 이수정 아우라 불러서 당신 되먹지도 않은 논리 얘기하려고? 일단 김건희 씨는 무슨 정치에 지금 끼지를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낀대. 끼려 그러면 못 끼게 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그거 지금 김건희 씨 정치에 못 끼게 해야 되고 그냥 5년 동안 남편 잘못 만난 덕에 혹시 대통령 당선되면 세종로 1번지라고 불리는 속칭 청와대라고 불리는 감옥 속에서 좀 살다가 고생하고 나와라.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디글디글해요 지금. 반면에 조동현이는 영입이야 영입. 공적 자리에 나온 거요. 이런 자를 김종인이가 끌어들인다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이런 넋 빠진 여자를. 김근식 좀 착해졌대요 요새. 원래는 친북 성향이었는데 북한 비판 많이 하죠. 옛날에 저 북한 가서 저기 그 문성근이랑 같이 가서 김정일이랑 쎄쎄쎄하고 한참 친북 행각을 했었다고. 김근식이는 자신의 친북 행각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정리부터 해갖고 나와서 정치판을 해야 돼. 저 김근식이 우리 정치학과 후배쯤 되는데 하기야 저는 뭐 정치학과 다니다 말아서 선배 자격도 없습니다. 또 김근식이가 저 만났을 때 선배 대접도 안 하더라고요. MBC인가 어디서인가 백통가 어디서 마주쳤는데 우리는 종편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토론 안 하는데요. 이러고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종편 지상파 클래스고
까마득한 정치학과 선배인 저는 종편 클래스 때 이거예요. 그때 가끔 제가 종편 나갈 때거든요. 한마디로 예의나 싸가지나 인성이 아주 개 밥통 같은 친구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싸가지 하더라고. 제가 그때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싸다구를 한 대 갈길라 그러다가 야, 너 인성이 어떻게 그렇게 비틀려 먹었냐. 너는 사람이 종편과 지상파로 나뉘냐. 김근식. 당신은 한 사람의 지적 능력과 담론의 능력이 종편과 지상파로 나뉘어? 내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야. 당신 국힘에 기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어 들어와 봐. 제대로. 전번에 한번 출마했었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기어 들어와 봐. 이게 이런 자들을 끌어들인다고요, 김종인이가. 김종인이 이런 자들로 끌어들이다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도 저게 9월 말 10월 초에 쫓겨났죠. 다행히 지금은 캠프가 다 짜여서 김종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끌어들여봐야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끌어들여봐야 금태섭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권경혜 끌어들여봐야 권경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김근식 끌어들여봐야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저게. 조중동이 좀 가끔 인터뷰 따주면 모를까. 안 끌어들여도 조중동은 어차피 저 언저리에서 놀아요. 자, 저 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선대본 자체는 그럼 어떠냐?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있잖아요. 조금 시민사회에 누구 뽑았나 이게 민감하다고. 이갑산. 이 사람이 아마 탄핵에 가장 먼저 앞섰죠. 그리고 범보수 시민연합인가 보수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유일하게 이른바 보수를 대표해서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청와대랑 컨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시중에 소문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갑산 대표 아니면 말씀하세요. 네, 출연시켜서 정확한 얘기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 박근혜 호적파내고 박근혜 대통령 쳐낼 때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저게 어디서 또 앞장섰냐면 저 집단이 그 박형준이 유승민이 끌어들일 때 시민판 같이 해갖고 앞에서 그림 잡고서 끌어들였잖아요. 그때 앞장섰죠. 시민사회 대표라고. 저는 이갑산 무슨 시민사회 대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태극기 쪽 사람들 이갑산이라는 이름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당연히 탄핵에 제일 먼저 그 탄핵인가 하야인가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나왔었는데 찬성으로. 박근혜 제거에 정확히 표현하면 박근혜 제거 찬성 깃발 1호예요. 저기가. 이쪽에서는. 그런 자랑스러운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박인주 MB 때 시민사회 수석했나? 저기는 흥사단이 제가 흥사단 아카데미 출신인데 제가 흥사단 아카데미 할 때는 흥사단 자체는 아카데미는 불그레서도 흥사단 자체는 그냥 아주 그냥 보수적이었었어요. 거기가 이제 평안도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그 KBS 이사장 하던 서영훈 이사장이 흥사단 이사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그 다음엔 흥사단이 위서부터 좀 색깔이 아리꾸리해졌어요. 그때 흥사단 이사장을 한 양반이야, 저 양반. 아주 매끄럽고 이른바 좌우를 넘나든다는 사람이에요. MB 때 시민사회 수석. 그래서 MB 때 우파 많이 키웠나 제대로? 하나도 못 키웠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로 윤석열 선대본이 시민사회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김종인은 저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우리 태극기나 자유보수는 호구구나. 이게 총알밥이구나. 집토끼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피눈물을 닦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한 자유민주당 대표가 얘기하신 그게 맞는 거예요. 태극기 시민과 자유공화제 시기는 유배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뭘 이뤘지? 한 5년 됩니다. 2016년 11월 탄핵 반대부터 시작하면 이제 딱 만으로 5년입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저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했지만 탄기국, 애국당, 우리공화당, 정광훈 목사 이런 거 거치면서 시들시들해졌어요. 그 시들시들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20만 명이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연락처 남기고 조직화됐더라면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20만 명이면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힘판이 된 거고 잡탕 중도판이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없는 건 괜찮아요. 이룬 게 없는 것. 5년 별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초민주주의의 어떤 뿌리가 형성되고 그 자각이 만들어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그 5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5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민초민주주의, 자유공화국을 향한 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뭐냐, 어떤 존재냐.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부터 네트워킹, 풀뿌리 네트워크를 이룰 거냐. 여기에 대한 전략, 고민, 세력, 다이내믹이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잠시 국힘의 치부를 보죠. 수도권 국힘이요. 당조직 붕괴되어 있습니다. 기초 광역 전멸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그 왼쪽은 광역이죠. 광역에서 지금 국힘이 먹은 데는 뭐 대구하고 경북밖에 없네요. 대구하고 경북만 먹었어요. 그러면 기초단체장 국힘이 먹은 데 어디냐? 충남 일부,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 북부, 충북 일부, 경북, 경남 일부. 저게 장이고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가면 비참합니다. 수도권에 아마 경기 같은 데에 국힘 쪽 기초의원이 없을걸요. 광역이 뭐 한 명인가 한 2명 있으려나. 서울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돌아가려면 특히 저쪽 뭐 정의당이나 혹은 민주당과 달라요. 국힘은요,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존재하고 광역의원이 존재하고 기초의원이 존재하면 조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국회의원 낙선했어? 기초단체장 없어? 광역의원 없어? 기초의원 없어? 그럼 조직이 없어요, 국힘은. 당조직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또 어떻게든 당조직을 만들겠다고 당원협의회장 다 임명해 놨으니까 당원협의회장들이 또 개인 돈 쓰면서 그중에 보통은 한 70, 80%는 수도권 당원협의회장들이 그냥 오다 가다 하다 말아요. 그러나 그중에 20, 30%는 자기 돈 쓰면서 열심히 해요. 지역에 뿌리 박으려고. 그 열심히 해도 또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성과 못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성과를 낸 사람이면 그럼 나중에 공천할 때 건져주냐? 안 건져줘요. 수도권 같으면은 스펙과 커넥션을 딱 보고서 그냥 낙하산으로 바꿔치워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장들이 나 스펙과 커넥션이 약해. 무슨 뭐 변호사, 뭐 대학 교수 언제 꼽힐지 모르겠어. 혹은 누구 인맥 타고 꼽힐 거야. 자기 말하자면 자기 선거구를 안 가꾼다고요. 안 가꿉니다. 악순환이죠. 자기가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선거구를 안 가꾸고, 선거구를 안 가꾸니까 당조직이 더 붕괴하고, 그 다음에 당원과 당조직의 골간이 되는 사람들이 더 질이 낮아지고, 더 질이 낮아지니까 당원협의회장이 그 지역의 당원 조직을 부추겨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이에요, 지금 국힘. 수도권이 이렇게 헤매니까 영남은 어떻겠어요? 야, 니들이 영남 빼놓고서 국힘 유지될 것 같아? 전부 호족이에요. 영남의 어느 광역장 요번에 그 겉으로 보면 보수지. 윤석열 후보 제 윤 후보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안 띄게 홍준표 만나서 우리 홍 후보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인맥 타고서 이재명 따로 비밀리에 만나서
역시 그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열심히 이번에 대통령을 하셔야죠. 잠깐 이게 지금 시도지사급입니다. 세발거리. 겉으로 보면 보수예요. 멀쩡한 보수예요. 국힘 영남이 그 정도로 썩어 있다고요. 어마무시하게 썩어 있어요. 아니 LCT 그렇잖아요. 부동산 LCT로 이거 해먹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게 LCT 하나겠어요? 많이 썩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수도권이 이게 딱 기강에 서가지고 밀고 나가줘야 영남에서도 야씨 우리 잘못하다가 호적놀이 하다가 한 큐에 나가겠구나 해서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 영남에서 국힘에서 정신 번쩍 든 의원들이 많아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미 너무너무 호족화됐어요. 그 중에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미. 수도권에서 새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보면 수도권에서 새바람이 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시 이놈의 국힘은 왜 이렇게 당명이 자주 바뀌어요? 1980년대 말에는 이 3당 합당할 때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신민주공화당은 JP 쪽이었고 1990년에 민주자유당 됐죠. 그 다음에 신한국 92년인가 거기에 신한국당 됐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06년에 한나라당 됐죠. 2011년에 새누리당 됐죠. 2017년에 자유한국당 됐죠. 2020년에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쪽을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지금 이쪽을 쭉 보세요. 이쪽 그러니까 이 국힘 쪽 당명이 바뀔 때 연결성이 없어요. 진짜 새당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안 놀랄 것 같아. 연결성이 없어요 여기는 당명 바꿀 때. 반면에 저쪽을 보면요.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요. 평화민주당 무슨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민주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요. 계속 이어가요. 이쪽은 키워드가 없어요. 당명에 이어지는 키워드가 없다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정신머리 없는 당이죠. 키워드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념적 아이덴티티의 뿌리를 당명에 안 담는다는 얘기지. 왜? 그런데 사람들은 저 당의 브랜드를 인정해요. 왜 인정할까요?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한민국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서 당명이 매일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명을 매일 바꾸는 거예요.